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7회 실기 문제 바로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실기 12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벗기기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팔 머리 오른팔 2. 오른팔 왼팔 머리 3. 오른팔 머리 왼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머리 왼팔 오른팔.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른팔 머리 왼팔. 왠지 모두 다 아시지만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옷을 벗는 것, 건벗, 불입, 건강한 쪽부터 벗죠. 상의를 벗기는 순서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오른쪽만 먼저 두면 되겠어요. 이 두 개 중에 오른쪽이 들어가고 나면 바로 팔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의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마지막 왼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어느 쪽 다리부터 옮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1번 가 왼쪽, 나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오른쪽 4번 오른쪽, 왼쪽 마지막 5번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들 통목욕을 돕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목욕 같은 경우는 건강한 쪽 다리, 그런 다음에 마비된 쪽 다리 순서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당연히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왼쪽은 다 답이 아닌 거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쪽부터 나와야 되는가? 나올 때도 역시나 건강한 쪽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나 통목욕, 통건. 네, 우리 통근버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건. 언제나 통목욕은 건강한 쪽부터 들어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구강청결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의치 세정제가 없을 경우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2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뜨거운 물에 의치를 헹군다. 3번 의치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말려서 보관한다. 4번 전체 의치의 경우 위와 아래 의치를 각각 분리하여 용기에 보관한다. 5번 아랫니를 먼저 끼운 후 윗니를 끼운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의치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치약 이런 걸 해서 솔로 막 박박박박 닦아내는 거 아니죠. 세정제가 없을 경우에 주방세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의치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의치 양쪽 아래 위를 맞춰서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우는 것이 아니라 윗니를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아랫니를 끼우게 돼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2.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3. 깨끗한 물에 회음부를 먼저 닦아낸 후 몸통, 팔, 다리 순으로 닦는다. 4번 욕조 의자의 높이는 욕조 턱보다 높인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 안으로 이동시킨다. 자, 정답은요. 네, 통목욕 앞에도 비슷한 문제 어떻게 이동하나 이런 문제였다면 이번 문제는 전체적인 통목욕에 관련된 돕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 아니고요. 몸의 말초 방향에서 중심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목욕탕 가면은
대부분 다 그냥 바로 막 몸을 씻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가슴 쪽부터 해서 팔다리로 내려가는데 실제로는 팔끝, 손끝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 심장 부위로 올라오셔야 된다라는 거 집에서도 샤워하실 때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 팔다리 몸통순으로 물을 헹구고 회음부를 닦지 회음부를 닦고 팔다리 몸통순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 다리, 몸통 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음부를 닦습니다. 그리고 욕조의 턱과 그리고 의자의 높이는 서로 맞춰줍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겨드랑이가 아니라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지용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준다. 뇌졸중, 반신마비 대상자는 사용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고려한다. 지팡이로 걷는 연습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사용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성인용 보행기, 보행차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팡이로만 걷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24번 문제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이고요. 1번 취침 시 침대의 높이를 높인다. 2번 침실과 욕실에 불을 꺼둔다. 3번 화장실 물길은 자연건조시킨다. 4번 방과 현관을 구분할 수 있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5번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가급적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자, 보실게요. 취침 시 침대의 높이는 최대한 낮추는 게 혹시나 떨어졌을 때 부상을 좀 예방하겠죠. 침실과 욕실 같은 경우는요, 불을 꺼둔다기보다는요, 이 침실, 욕실, 모서리 등을 너무 그쪽은 어둡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화장실 물기는 자연 건조라기보다는 물기가 있다면 바로 건조시켜서 물기가 없도록 제거해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방과 현관을 구분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합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넘어지기 쉬우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제거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6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무거운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붙이고 선다. 2. 허리를 구부려 들어 올린다. 3. 여러 개의 물건은 한 번에 들어서 이동시킨다. 4. 물체는 몸에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 5.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바꾼다. 자, 정답은요. 네,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체는 몸에서 가까이 위치하도록 그래서 들어 올려야 부담이 없죠.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게중심을 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붙이고 서는 것이 아니라 무게의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혀야겠죠. 그러니까 붙이고 서는 게 아니라 지지면을 넓히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춰서 허리는 펴고 요걸 기억하셔야겠어요. 여러 개의 물건을 한 번에 물론 이러면 빨리 일은 끝나겠지만은 다칠 위험이 높아지겠죠. 무거울 경우 여러 번 나눠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획획 돌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요. 허리는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이 방향을 바꾸셔야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4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실기에 치매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1번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2번 거실에 양탄자 깔개를 깔아준다. 3번 무섭지 않도록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준다. 4번 난간 출입구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5번 1층보다는 전망이 좋은 2층이 좋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난간, 출입구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 넣으면은 대상자가 여기서부터가 출입구구나 혹은 난간이구나 혹은 여기서부터 내가 뭔가 주춤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외에도 한번 볼게요.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 파란색은 자칫 찬물, 냉수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좋고요. 거실에 양탄자 깔개 같은 것들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깔아두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시간을 좀 잘 인지하실 수 있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요. 밤에는 좀 어둡게, 그렇다고 아예 끄는 건 아니지만은 밝지 않게 하는 게 도움이 되죠. 1층보다 전망이 좋은 2층, 2층보다는 낙상의 위험 때문에 언제나 1층이 좋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에 대한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아무 데서나 바지를 벗지 않도록 단추나 벨트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가능하면 낮에 기저귀를 채워둔다. 3번 실금한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해준다. 4번 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 화장실 이용을 강요한다. 4번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충분한 야간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실금한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해준다. 우리가 대상자가 실금을 하고 혹은 변실금이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치매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오줌을 누시거나 배설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왜 여기서 하셨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본들 어르신이 이게 명확하게 인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씻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위생관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고무줄 바지를 입히는 게 맞지 단추나 벨트 있는 바지는 아닙니다. 낮에 기저귀를 채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한 한 화장실 이용하는 거를 가급적 끝까지 잊지 않으시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 화장실 이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외출 전 화장실 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강요하지 않아요.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저녁에 이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건 언제나 좋지만 배뇨곤란이 있는 분에게 야간 수분 섭취는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상자가 몸이 뻣뻣해지고 입에서 거품을 내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 몸을 흔들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 3.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한다. 4.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5. 대상자를 꽉 붙잡아 발작을 멈추게 한다. 자, 정답은요.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을 보셨을 때 몸이 뻣뻣해지고 입에서 거품을 내며 이건 무슨 증상이었죠? 네, 경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경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자 머리에 딱딱한 것을 대지 않고요.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몸을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이렇게 하지 않죠. 몸을 흔들거나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조용히 그냥 기다려드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죠.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한다는 맞습니다. 이물질을 대상자가 입 안에 있으면은 이 입 안에서 오히려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입에 뭐 손수건을 갖다 주거나 물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모의고사 문제집 7회 문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모의고사 교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일부 공개됩니다. 교재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외의 영상은 따로 추가 제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